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하이브리드 변압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10점짜리로 정리된 문제고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인 하이브리드 변압기입니다. 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변압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답안지는 이렇게 여기 한 면을 쓰시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라고 그러거든요. 한 페이지 그리고 뒤에를 여기를 또 뒤에를 다 쓰시면 두 페이지를 다 쓰신 거고 또 옆장에 한 장을 쓰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페이지 쓴 겁니다. 그래서 25점짜리는 이제 세 페이지로 쓰시고 10점짜리는 이제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 정도, 이 정도, 한 페이지 반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 꼭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한 페이지에 추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한 페이지로 표현하고 조금 이렇게 내용을 좀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뒷장으로 넘어와서 끊어주시고 항상 시험 보시고 끝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브를 이렇게 작성했지만 여기다 답만 쓰면 됩니다. 위에 답 쓰고 한 칸 띄고 이제 개요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요 개요 부분이 여기서 답 쓰고 이제 한 칸만 이렇게 밑으로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브노트의 작성의 목적은 어떤 핵심적인 이론을 축약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것을 뭐 연습장에다 적어도 되고 뭐 조그만 수첩에도 적어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사 답안지에다 자꾸 이렇게 답안지 형식으로 적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갖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볼펜으로 왜 시험장에서 쓰시는 볼펜, 저는 이 볼펜만 씁니다. 이 볼펜 제트스트림 이걸 쓰는데요. 이걸 쓰든지 뭐 어떤 걸 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1mm 대부분 거의 80% 90%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95% 이상이 1mm 정도 나오는 굵기의 글씨 이 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써봤을 때 내가 답안지에 실제로 옮겨봤을 때 글자 칸수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면서 뭐 다른 시험 뭐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공계 출신이고 뭐 기사 시험이나 뭐 이제 기술사까지는 합격은 했지만 제가 다른 분야의 뭐 법에 관련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시험과의 이런 시험의 좀 차이점은 이게 굉장히 속도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20점, 30점이면 무슨 속도 생각하시겠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문제 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합격권에 오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한 것들을 추억해서 답안지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왜 작성하는데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요인데요. 시험장에서 쓸 때는 여기서 답 쓰고 한 칸 밑으로 해서 개요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아셨죠? 그거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동영상 뭐 100날, 뭐 1000날, 동영상 뭐 2년씩 보셨어요. 동영상 3년씩 보셨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을 못 보잖아. 솔직히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동영상 열심히 봤어, 내가. 동영상을 열심히 봤는데 시험을 못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안지 양식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변압기? 좀 알 것 같은데, 나는 뭐, 좀 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브노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론들을 여기다 이렇게 좀 옮겨 적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항상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바로 적는 것들이 아니라 회사에 이면지 있지 않습니까? 쓰고 난 이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퇴근할 때
한 10장, 20장 정도 챙겨서 퇴근할 때 또 이게 훔치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좀 쓰지 않는 이면지들을 저는 퇴근할 때 도서관 가서 거기 가서 내가 공부한 이론이면 거기다 씁니다. 일단 정의, 그 하얀 뒷부분, 하얀 백지 부분에 정의는 뭐고 원리는 뭐고 특징은 뭐고 이렇게 샤프로 싹싹 씁니다. 싹싹 써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정의가 맞구나, 이게 원리가 맞구나, 이게 특징이 맞구나.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이제 적는 거죠. 그 서브노트에. 그래서 서브노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다른 책 보고 일 해서 뭐 정의 뭐 쭈쭈쭈 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좀 뭐 제가 어떻게 좀 외람된 표현이라고 쓰는 게 맞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느낀 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같이 공부한 스터디원들이나 학원 같이 오래 다녔던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늦을 것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뭐 무식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이면지에다 이제 깨끗이 이면지에다 한번 적어보고 삭삭삭 적어보고 진짜 이게 정의가 맞는지 또 공부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맞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안지에 적어 옮기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나중엔 이제 합격권에 와서는 이제 50 그렇게 하니까 55, 6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했고 하니까요. 좀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는 제가 공부했고 제가 같이 합격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책만 봐서 나는 그냥 딱 읽으면 쭉쭉 뽑아낼 수 있다. 읽으면 이게 정의고 이게 정의고 이게 원리고 그냥 답안지에 막 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00명 중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천재적인 애들 책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추출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머리를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남들한테 그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이렇게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던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또 좀 서브노트 얘기를 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10점짜리니까 하이브리드 변압기란 저는 개요에서 이렇게 정의를 좀 많이 적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요를 적으실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개요 하면 뭐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뭐 개요를 어떻게 적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변압기면 하이브리드 변압기란 CT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가 많습니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CT의 뭐 개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CT란 무엇이고 정의를 적고 문제에서 말해 너가 질문한 것들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개요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 내공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정리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개요를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네가 묻는 게 뭔지 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써줄 수 있는 그런 내공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개요를 뭐 잘 써야지 뭐 그런 거에 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하이브리드 변압기의 정의가 뭐구나. 그 정도로만 좀 알아 놓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변압기란 2종 지그재그 결선 방식의 신기술을 적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기능, 고주파 감쇄, 불평형 방지 등의 이런 세 가지 변압기, 고주파, 불평형 방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변압기이다. 이게 하이브리드 변압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요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채점관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원리가 나오거든요. 원리 하이브리드 변압기 원리. 하이브리드 변압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위에 보시면 2종 지그재그 결선 방식의 신기술을 적용했다네. 이 변압기가. 그러니까 이 원리는 지그재그 와인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면 각상에서 정방향과 이렇게 가는 정방향과 이쪽으로 돌아오는 역방향을 갖는 역방향의 권수비를 갖는 지그재그, 이거를 지그재그라고 좀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요.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게 지그재그라고 좀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 됐다.
이 원래 건성과 지그재그 결선이 됐다. 이 정방향과 이쪽 반대로 나오는 역방향. 여기 30도 위상차, 여긴 120도 위상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일을 그런 식으로 결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각상에서 정방향과 역방향의 건수비를 갖는 지그재그 건선 구조로 위상을 30도, 여기 30도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30도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이런 조그만 부분들이 30도라고. 30도 제어하여 고조파를 상쇄하고 불평형을 개선한 변압기이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 원리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변압기를 결선을 했고, 여기 30도, 이 넓은 부분은 120도, 이 정방향, 이 돌아오는 거는 역방향.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시키면서 결선을 해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제 고조파를 상쇄하고 불평형을 개선한 거고, 이쪽은 그냥 일반 TR입니다. 여러분들 전기기사 할 때 많이 공부하셨죠? 그냥 120도의 위상차에서 360도 뭐 회전도 나오고 그런 일반 변압기의 걸선인데, 그 일반 변압기의 결선에서 하이브리드 TR은 이렇게 120도의 위상차를 준다.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10점짜리에서 이제 도입 효과인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이제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거입니다. 내가 이제 이거를 쓴다. 기술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런 걸 정의도 알고 원리도 알고 특징도 아는데 이제 이거를 갖고 올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고조파가 감소한다며. 아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요나 이런 데서 한 가지를 외워놓으면 이거를 다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또 요령이기도 한데요. 고조파 감소된다며, 또 그리고 불평형 감소되고.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조파 감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전력 품질이 향상되는 거고 이제 전력 손실도 감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고조파는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는 I 제곱 R인가요? P는 I 제곱 R. 그래서 이 전류 또 하면 0.24 칼로리에서 이렇게 쭉 이게 줄열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전력 손실도 감소된다. 그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유지 관리비 및 투자 비용 절감.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별도의 고조파 필터가 설치가 불필요. 왜냐하면 이 자체 내에서 고조파를 상쇄하고 없애주기 때문에 이제 이 변압기를 쓰면 얘네 특성상 고조파 필터가 또 필요 없다.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있는 설계가 가능. 그러니까 원가 절감. 왜냐하면 필터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건축 면적. 여러분들 전기실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축 평면도가 나옵니다. 건축 평면도. 그래서 전기실 위치가 정해지죠. 지하실에 할 거냐, 옥상에 할 거냐, 옥외에 할 거냐. 그래서 실내에 할 때 이런 판넬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떤 스페이스가 남겠죠. 거기에 뭐 사무 공간도 꾸밀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스페이스가 어떤 지하에 전기실이 처음에 건축 평면도가 옵니다. 뭐 입구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나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 기계실이고, 계략적으로 그런 분전반에 이렇게 쭉 놓는데 LV1, LV2 뭐 이렇게 여기 뭐 MC12반 이렇게 놓는데, 뭐 이런 분전반들이 이제 없어져 줌으로써 이런데 뭐 사무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뭐 좀 다르게 좀 꾸며서 뭐 에어컨을 놔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나왔네요. 이제 전기 판넬 축소.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필터가 없으니까 판넬도 이제 축소된다. 그러니까 금액도 세이브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인데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말인데 계속 돌려서 얘기하잖아. 이게 또 답안지에 쓰는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한 두세 줄밖에 몰라도 이런 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여기다 살을 붙여서 이렇게 칸을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 갖고, 이건 지금 말장난이잖아요. 판넬 축소된다, 고조파 필터 없으니 여기 설치 불필요, 뭐 같은 얘기들이 자꾸 도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른 내용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활용도 증가. 여기서 나왔네요. 이제 건축 면적인데 또 스페이스 활용도 증가. 이렇게 또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필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이다. 그리고 판넬도 축소되니까 이제 여유 공간을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도입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뒤에 보시면 이제 뒷장입니다. 이제 비교인데,
제가 앞에 서브를 다시 적었는데 이게 원서브입니다. 이게 지금 적혀 있는 게 원서브인데 그 앞에 제가 공부하면서 낙서가 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들도 이메일로도 해주시고 하는데 좀 어떤 거는 좀 안 보인다, 안 보여서 이렇게 좀 단어만 물어보시려고 또 이메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뭐라 그럴까, 제가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강의를 한다면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해야겠지만 물론 지금 마음은 좀 그렇게 여러분들께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뭐 이메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이래서 이걸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요? 좀 이쁘게 원래 이렇게 좀 깨끗이 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그건 좀 죄송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건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낙서가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글자가 안 보여서 막 이거 앞에 설명할 때 몇 분 몇 초에 그 단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메일이 와서 그게 생각나서 이제 다시 적었고, 이거는 이제 그 잘라서 오래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원서브는 버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할 게 있으면 이거 뭐 테두리가 예를 들어 표가 잘 돼 있다. 근데 서브가 전체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그럼 이것만 이제 오려 갖고 붙여서 또 쓰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들 서브잖아요. 시험장 가서만 깨끗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이브리드 TR과 K팩터 TR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 핵심 기술, 장점, 단점 이렇게 10점짜리라 간단하게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TR은 이제 변압기 기능, 고조파 그리고 불평형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K팩터도 이제 고조파에 대해서 이제 그 고조파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춘 이제 변압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큽니다, 이게 K팩터가. 그래서 고조파에 의해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있도록 내력을 증가한 변압기예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변압기인데 이제 고조파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IT 설비의 이런 부하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런 K 팩터를 적용한 변압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은 아까 앞에 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종 와인딩 기술 고조파 상세, 그리고 중성점을 상권선에 300% 이상 굵게 설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K 팩터가 어떻게 이게 보호가 되나 이렇게 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요. 실제로 K팩터 TR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술 자료도 보고 이제 스터디원들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중성점에 이제 고조파가 순환해서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300% 이상 굵게 설계해서 그런 고조파나 그런 열 발생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기술이 그런 게 틀리고, 이거는 와인딩 기술을 적용한 거고, 지그재그. 이거는 이제 중성점의 상권선을 300% 이상 굵게 설계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점은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네요. 뭐 고조파 제거, 뭐 어쩌고 저쩌고, LC 비용 절감, 생애 유지 비용 절감, 안전성, 내구성 우수. 이 장점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외울 필요가 없이 이게 앞에 있는 거에 장점을 갖다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Y 결선을 이제 굵게, 그리고 고조파 전류 내력을 증대, 이제 온도 상승에 대한 내구성을 증가. 이것도 K 팩터도 굉장히 좋은 변압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단점은 이게 20여 229 계통 이하에 적용되고, 델타 결선은 이제 적용은 불가하고 델타 Y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려고 그러면 그냥 22,900V 우리 일반 수용가에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나 전기안전관리자로 계시는 일반 수용가입니다. 대부분 100명 중에 90명, 95명은 다 일반 수용가에 계십니다. 그래서 22.9 kV 이하의 델타 Y 결선에만 적용하고 델타 결선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Y 결선 해갖고 이거 지그재그 결선하니까요, 이렇게 여기 이 자체에 델타 결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델타 결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델타 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Y 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지그재그 와인딩을 해갖고 30도, 120도,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해갖고 코일을 그렇게 상쇄되도록 감아서 고조파나 불평형을 개선한 변압기이니,
당연히 이제 델타 결선은 적용이 불가한다. 이것도 그럼 여러분들 이게 딱 보시면 크게 암기할 거 없죠.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오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대 용량은 3메가와트입니다. 뭐 이렇게 용량이 된다고 하네요. 그 회사의 그 자료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K-팩터 TR은 고주파 제거 기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변압기 자체는 그냥 고주파가 발생되는 부하에 설치를 해도 이게 그런 고주파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변압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철손, 동손 증가. 왜냐면 이제 코일이 굵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통 임피던스 Z의 영향, 뭐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요를 설명드렸고 원리를 설명드렸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10점짜리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 10초? 10초가 아니라 뭐 1, 2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며 내가 하이브리드를 공부할 거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답안지에 적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것들을 서브노트화 시켜서 출제에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을 거야. 그런 게 여러분들의 서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의 공부 능력 그리고 실무로 뭐 실무에 계시겠지만 실무에 나오셔도 굉장히 그런 실력 발휘를 말실수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날개를 이제 활활 펼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변압기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 문제가 더 남았는데 이제 그거 설명드리고 제 서브노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건 좀 틀렸다.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된다. 뭐 어떤 이론이 잘못됐다 하시면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저도 공부되는 거거든요. 저는 기술사를 취득했지만 제가 기술사를 취득하고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 전기 계통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걸 알려 주시면 저는 그 내용을 또 가지고 제가 이 공부하고 이런 내용에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머릿속에 덧붙여져서 이런 프로젝트가 왔을 때 또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음으로써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뭐 동영상을 잘 보고 있다 이런 좀 감사의 이메일 보내주셔서 또 그런 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을 질문했을 때에 저도 이제 좀 빨리 좀 답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저도 주말에는 뭐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뭐 휴식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려도 한 2, 3일 안에는 꼭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동영상을 제가 공부한 것만큼은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